이찬원은 중요한 공연을 마친 후 서울에서 출발하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에 탑승했다. 그는 평소처럼 편안한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 한 명이지만 그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 주머니에는 이어폰이, 손에는 새로 산 책 한 권이 있었다. 그는 단지 조용히 비행을 즐기고 싶었다.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은 부드러운 조명과 고급 가죽 좌석으로 빛나고 있었고 개인용 엔터테인먼트 스크린과 승객들의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이찬원이 기내로 들어서자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좌석을 안내했다. 하지만 객실 책임자인 리처드라는 중년의 남성은 달랐다. 그는 다른 승객들에게는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이찬원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다. 이찬원은 차분한 성격 덕분에 이 변화를 즉시 알아챘다. 해외 공연과 행사에서 여러 차례 경험했던 일이었기에 그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싶지 않았다.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리처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리처드는 아무 반응 없이 그를 무시하듯 지나쳤다. 이찬원은 작은 기내용 가방을 보관한 후 자리에 앉아 좌석을 조정했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방금 일어난 일을 무시하려 했고 어쩌면 리처드가 그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맞은편 좌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찬원이 고개를 돌리자 한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남성은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방금 보셨나요? 리처드가 승객 명단을 확인하면서 뭔가 불만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옆 승무원에게 뭔가를 속삭였죠. 저는 정확한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분명히 불쾌한 반응이었어요. 이찬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이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승객들이 계속 탑승하는 동안 리처드는 승무원들과 함께 음료를 제공하고 짐을 정리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찬원은 리처드가 자신이 앉아있는 쪽으로 한 번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다른 승무원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정작 객실 책임자인 리처드는 마치 이찬원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했다. 잠시 후 다른 여성 승무원이 다가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이찬원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리처드의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다. 혹시 자신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어쩌면 리처드는 원래 모든 승객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며 기내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이찬원도 창문을 바라보며 기분을 가라앉히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앞쪽에서 리처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리처드는 바쁜 승무원들과 달리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객실 입구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이찬원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찬원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리처드는 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찬원은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엔진 소리가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이찬원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 비행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찬원은 비행기가 이륙하자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의 불편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었다. 리처드가 단순히 무뚝뚝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원래 승객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눈을 떠 기내를 둘러보았다.
다른 승객들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개인용 스크린에 집중하며 평소처럼 비행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맞은편 좌석의 다니엘은 여전히 신중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 젊은 여성 승무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에게 차례로 원하는 음료를 물어보았다. 그녀가 이찬원이 앉은 줄 바로 앞줄까지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다. 오렌지 주스나 와인을 드릴까요? 앞 좌석에 앉은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선택했고 그녀는 정성스럽게 와인을 따라 유리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녀가 이찬원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리처드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이찬원을 보지도 않은 채 여성 승무원을 향해 손짓하며 자리를 뜨라고 지시했다. 여긴 내가 처리하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마치 명령을 내리는 듯했다. 여성 승무원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승객들에게로 이동했다. 리처드는 이찬원 앞에 멈춰 서더니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물 한 잔을 툭 내려놓았다. 유리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자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리처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그대로 돌아섰다. 이찬원은 눈앞에 놓인 물잔을 내려다보았다. 유리 표면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서히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손 안에서 가볍게 돌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맞은편에 있던 다니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봤죠? 이제 이게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찬원은 테이블 위에 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는 거죠? 다니엘은 어깨를 으쓱였다. 인종차별이든 단순한 편견이든 확실한 건 저 사람이 당신이 여기 있는 걸 못마땅해 한다는 거예요. 이찬원은 아무 말 없이 등받이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해외 공연을 다니면서 여러 차례 차가운 시선과 편견을 경험해왔다. 무대 위에서는 환호를 받지만 무대 밖에서는 간혹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그저 한 명이 승객일 뿐인데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그는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리처드의 행동은 명백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이찬원은 고개를 돌려 리처드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러자 리처드도 그를 바라보며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과 불쾌함이 담겨 있었다. 이찬원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리처드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곧 표정을 감추고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객실 앞쪽으로 사라졌다. 다니엘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당신 정말 참을성이 강하네요. 이찬원은 어깨를 으쓱이며 답했다. 매번 이런 일에 화를 낼 거면 난 노래를 못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여기서 끝낼 것 같지 않은데요. 이찬원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비행기가 조용히 순항하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감정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는 애써 책을 펼쳐 집중하려 했지만 한 페이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리처드는 분명 이찬원을 신경 쓰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리고 이 비행이 끝나기 전에 그는 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찬원은 이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손에 든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점점 글자가 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주변 공기의 무거운 분위기가 그를 쉽게 편안하게 만들지 않았다. 물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어디선가 리처드의 시선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반응을 기다리는 듯했다. 다니엘도 더 이상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리처드의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가끔 고개를 저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처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다른 승무원이 함께 있었고 그 승무원은 다소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반면 리처드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이찬원의 좌석 앞에 멈춰 섰다. 정말 이 비행기에 제대로 예약하신 게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의가 없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주변 승객들이 조용해졌고 몇몇은 고개를 돌려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기내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이찬원은 고개를 들고 차분한 시선으로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제 티켓은 탑승 전에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리처드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다. 저는 단지 모든 승객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 비행기에 탑승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다니엘이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이곳은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그는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보안검사를 통과하고 정당하게 탑승했습니다. 그러니 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리처드는 다니엘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이찬원을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절차를 따를 뿐이죠. 절차요? 다니엘은 비웃듯 작게 웃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승객들은 확인하지 않으시죠?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중년의 한 남성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고개를 저었고 나이든 여성 승객은 이찬원을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기내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이찬원은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제 티켓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저는 이 상황을 더 길어지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바로 확인하죠. 그는 옆에 서 있던 승무원에게 신호를 보내며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다시 이찬원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남겼다. 다니엘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보이시죠? 그는 당신을 이 비행기에서 내쫓을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이찬원은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짧게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찬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무대 위에서 수많은 압박과 도전을 겪어왔지만 이번 상황은 전혀 다른 종류의 불공정함이었다. 여기서는 실력으로 상대를 이길 수도 전략으로 경기를 조율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싸움이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순항했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제 많은 승객이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고 조용한 기내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찬원은 책을 다시 펼쳤지만 글자가 더 이상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약 10분 후 리처드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는 이찬원의 앞에 다시 서서 팔짱을 꼈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태도에는 전혀 사과의 기색이 없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주시할 겁니다. 이찬원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강렬했다. 무엇을 주시하시겠다는 겁니까? 리처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가볍게 웃었다. 그저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다니엘이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다시 말해, 그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내겠다는 거죠. 이찬원은 책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언가를 말할 수도 있었고 더 강하게 대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짧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상황을 기억해두겠습니다. 리처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묘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서 객실 앞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이찬원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리처드는 여전히 그를 시험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내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몇 승객들은 여전히 영화를 보거나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모두가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찬원은 더 이상 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조용히 있었지만 리처드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마치 무언가를 예측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가까운 공항에 긴급 착륙을 하겠습니다. 침착하게 승무원의 안내를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이찬원은 즉시 고개를 들었다. 기술적인 문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비행기는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운항 중이었다. 엔진 소리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항공편을 이용해온 경험상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다니엘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수상한데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찬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기내 앞쪽을 바라보았다. 리처드는 다른 승무원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이찬원 쪽으로 걸어왔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짐을 정리하시죠. 리처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듯한 기색이 뚜렷했다. 이찬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유가 뭡니까? 리처드는 팔짱을 끼며 대답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즉시 당신은 내려야 합니다.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기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몇몇 승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니엘은 즉시 반발했다. 농담이시죠? 보안상의 이유라뇨?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죠? 리처드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는 이 승객의 존재가 기내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찬원은 차분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속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불쾌함이 솟구치고 있었다. 나는 정당하게 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내리라고 요구할 권리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리처드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우리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노한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그제야 주변 승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 중년 남성이 말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나이가 지긋한 여성 승객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처음부터 봤어요. 이 청년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왜 유독 이 사람한테만 이러는 겁니까? 승객들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리처드는 살짝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다른 승무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지만 그들조차도 확신이 없는 듯 망설이고 있었다. 이찬원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차별을 겪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례한 방식으로 당한 적은 드물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모욕하려 하고 있었다. 다니엘이 조용히 속삭였다. 만약 당신이 내려버리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겁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강제로 내리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찬원은 짧은 침묵 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굳이 충돌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리처드는 어깨를 으쓱였다. 좋은 판단이군요. 이찬원은 천천히 위쪽 짐칸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몇몇 승객들은 그를 아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다니엘은 이를 악물었다. 함께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다니엘은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지만 이찬원이 결정을 내렸음을 알기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이찬원이 통로를 따라 걸어나갈 때
몇몇 승객들은 그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연대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비행기 문을 지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공항은 너무 작았다. 서울의 인천공항과 같은 대형 공항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낯설고 한산한 곳이었다.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짐을 끌고 활주로 쪽으로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비행기가 멀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찬원은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를 이렇게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실수였다. 이찬원은 조용히 가방을 끌며 텅 빈 활주로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공항의 황량한 분위기를 더욱 강조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같은 대형 국제공항이 아니었다. 작은 지역공항으로 보였고 승객은커녕 직원조차 보이지 않았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고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이찬원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신호가 너무 약해서 전화를 걸 수조차 없었다. 더욱 의심스러웠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걸까? 그때 저 멀리서 낡은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택시 운전사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이찬원을 보고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차창을 내렸다.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이찬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걸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근처 마을로 갈 수 있을까요? 운전사는 몇 초 동안 이찬원을 바라보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다. 타세요. 이곳은 교통편이 거의 없어요. 기다려도 다른 차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찬원은 문을 열고 조용히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며 활주로를 벗어나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강이 보이는 작은 집들이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운전사가 백미러를 통해 이찬원을 힐끗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자말입니다. 당신은 이찬원이죠? 자말은 눈을 가늘게 뜨며 한참을 쳐다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설마 그 이찬원? 가수? 이찬원은 그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놀랍지는 않았지만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여기 혼자 남아있는 거죠? 자말은 신기한 듯 물었다. 이찬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자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전혀 놀랍지 않군요. 이 나라에도 여전히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한 건 너무 지나칩니다. 이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해외 공연을 다니면서 많은 차별을 경험했지만 이번 일은 유난히 더 노골적이고 불쾌했다. 차는 한참을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따뜻한 불빛이 창가를 밝히고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어딘가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자말은 길가의 작은 식당 앞에 차를 세웠다. 여기서는 전화 신호가 잘 잡힐 겁니다. 이찬원은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꺼냈다. 다행히 신호가 잡혔고 그는 곧바로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초 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찬원아, 지금 어디야?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됐고 지금 한 작은 마을에 있어. 그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불쾌함이 남아있었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차를 보내서 널 데리러 갈게. 그래, 빨리 와줘.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자말이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저기 식당 음식이 괜찮습니다. 이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뭔가 먹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네요. 식당 안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동네 주민들은 이찬원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불편하게 바라보지는 않았다.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이찬원님 맞아요? 그녀는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맞아. 소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TV에서 봤어요. 저도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찬원은 그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을 거야. 자말은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닐까요? 이찬원은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고 비행기에서 내쫓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낯선 이들이 보여주는 따뜻함 속에 있었다. 그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자신이 겪은 일은 반드시 밝혀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찬원은 작은 식당 안에서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를 기다렸다. 이곳의 아늑한 분위기는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비행기에서 벌어진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리처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즉시 화면을 확인했다. 비행기에서 있었던 사건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던 한 승객이 자신의 SNS에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며 게시한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수천 개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고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뜨거워졌다. 일부는 이 사건이 명백한 차별이라고 분노했고 일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승객이 촬영한 짧은 영상이 올라오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영상 속에는 리처드가 냉정한 목소리로 이찬원에게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비행기에 남을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승객들은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영상 속에서 몇몇 승객들이 반발하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곧이어 SNS에서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몇 시간 만에 트위터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고 음악 팬들은 물론 인권단체와 정치인들까지도 항공사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찬원은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수많은 미디어의 관심을 받아왔지만 이번 일은 음악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다니엘의 말이 맞았어. 이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야. 이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어.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그는 매니저의 전화를 받았다. 이찬원, 괜찮아? 지금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난 괜찮아. 이찬원은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이 커지고 있군. 우리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어. 항공사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오래 침묵할 수는 없을 거야. 이찬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 일을 대충 넘어갈 생각은 없어. 그들이 가벼운 사과 한마디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야. 좋아. 그럼 곧바로 대응 준비를 하자. 지금 바로 서울로 돌아와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이찬원은 자말을 바라보았다. 자말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떠나야겠군요. 네. 차가 곧 도착할 겁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은 아주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군요. 하지만 때때로 인내보다는 맞서 싸우는 것이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찬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말의 말이 옳았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차가 도착하자 이찬원은 서둘러 서울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법률팀이 이미 긴급회의를 소집한 상태였다. 변호사 올리비아는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이찬원에게 돌렸다. 항공사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찬원은 팔짱을 끼고 조용히 물었다. 뭐라고 했죠? 올리비아는 성명을 읽어주었다. 비행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찬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걸로 끝인가요? 올리비아는 문서를 넘기며 말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이 표준 보안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차별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네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덧붙였다. 이걸 믿으라는 건가요? 이찬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회의에 참석해 있었고 팔짱을 낀 채 말했다. 그들이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우리에겐 영상과 증인이 있습니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강하게 대응해야 해요.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어떨까요? 이찬원은 잠시 고민했다. 그는 원래 불필요한 미디어 노출을 피하는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준비하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직접 나서겠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장이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이찬원이 무대에 올라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마이크를 조용히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동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했다. 저는 그저 가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를 제 실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부색과 출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의 발언은 빠르게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고 국제인권단체들도 항공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항공사는 새로운 입장을 발표해야만 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찬원은 깊은 숨을 내쉬며 회견장을 나왔다. 그는 오늘이 단순히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찬원의 사건은 빠르게 항공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 기자회견이 열린 지 24시간도 차이 되지 않아 BBC, 더 가디언, 스카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CNA, 알자지라 같은 국제 언론까지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고 항공사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했다. 처음에 항공사는 성명서를 통해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우리는 차별할 의도가 없었으며 이는 단순한 보안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단체,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팬들이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일부 전직 항공사 직원들은 회사 내부의 차별적인 분위기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찬원은 기자회견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금은 그가 무엇을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사실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법률팀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변호사 올리비아는 차별 행위를 이유로 항공사를 고소했고 공개적인 청문회를 요구했다. 며칠 동안 지속된 논란 끝에 항공사는 마침내 공식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다. 항공사 CEO가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왔다. 그는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리처드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린 변명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한 내부 직원이 익명으로 유출한 CCTV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것이다. 영상 속에서 리처드는 승무원들과 대화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저런 놈을 이 비행기에 태우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내쫓을 방법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할 거야. 이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다. 더 이상 항공사가 숨을 곳은 없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들은 리처드를 해고하고 직원 교육 및 채용 절차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찬원에게 이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을 해고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곳곳에 존재했고 그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몇 주 후 그는 이퀄 플레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문화예술 및 공공서비스에서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법적 도움을 제공하며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찬원의 결정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동료 가수들, 팬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외쳤다. 곳곳에서 그의 행동에 대한 감사와 지지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어느 날 그는 수백 통의 편지 중 한 통을 우연히 집어들었다. 그것은 서울에 사는 한 어린 팬이 보낸 것이었다. 이찬원 형, 저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지만 차별과 편견 때문에 가수를 꿈꾸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형이 이번 사건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찬원은 편지를 손에 꼭 쥔 채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싸워야 하는 이유였다. 몇 달 후 이퀄 플레이는 여러 차례의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문화예술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차별방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그는 서울의 집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단순히 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모두의 이야기였고 그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